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하루 쉬고 문을 연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힘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이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경기 우려감이 커지면서 덩달아 우리 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은 또 어떤 수익률을 달성하셨을지 수익률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어김없이 1위를 기록하신 우리 금종욱 감독님이십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무려 14%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그 2위에 임상현 감독님이 빠르게 뒤쫓고 계십니다. 11% 넘는 수익률로 1위와 큰 차이 없이 2위로 쫓아가고 계시고요. 우리 문종 감독님 3위 차지하고 계시죠. 순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10%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지난 경기에서는 7위를 기록했는데 또 빠르게 상위권 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다음 5위 김선영 감독님입니다. 수위 방어하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여파로 아쉽게 우리 배찬수 감독님은 6위로 내려오신 모습입니다. 이무학 감독님도 아직은 힘을 내지 못하고 계시죠. 7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8위에는 성경희 감독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그리고 김선영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 제가 네. 소문을 들었는데 네. 이 공개 방송 이번 주에 특별히 진행을 하고 계신데 후기가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후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벌써 공개방송 홍보해 줍니까? 아, 홍보가 감사합니다. 아니라 이런 후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같은 이 조정장을 미리 좀 예언을 해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이 공개 방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이야기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장중에 거래소 코스닥을 아주 초토화시키다시피 이제 밀었는데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장이 2,600이 거의 상단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제가 그 8.15 광복 특집으로도 선물옵션 강의를 1시간 동안 녹화한 게 지금 아마 어저께 나갔을 텐데 대안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장이 뭐 이게 그냥 과시하거나 이렇게 선비처럼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걷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숨을 걸고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신 분은 내일도 있죠. 내일 오전 8시 30분.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우리 유튜브에 포커스온으로 검색창을 쳐서 들어오시면 대체제로서 훌륭한 그런 매매 방식이기 때문에 요걸 좀 적극 매매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무방을 열었으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개장 전에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요. 이 공개 방송 시청하시면서 재정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영 감독님 늘 대형주 위주의 전략을 좀 세워주고 계신데 이번 주에도 그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제가 아침 매일 11시마다 방송을 하는데 우리 금 전문가님 끝나고 제가 이어서 하거든요. 11시 15분쯤에 진행하는데 안 좋을 거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왔어요. 그래도 대형주 꿋꿋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아침 방송 종목들 수익률 계속 정말 잘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많이 했고요. 아침 방송에는 아예 그냥 매수 사인 드리고 매도 사인까지 같이 드려요. 포트를 아예 다 봐드리기 때문에 아침에도 방송 보시면 참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이 좀 아쉽기는 한데 꿋꿋하게 일단 대형주 쪽으로 좀 밀고 나갈 테니까요.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종목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름만 들으면 그냥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회사 내용까지. 어려운 내용 종목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아시는 종목들, 대형주, 중형주 위주로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좀 갖고 계신데요.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감독님이 계신다면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 입장하시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큰 화면을 통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경기에서 안타 날린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시장의 분위기에서 안타 날린 섹터를 찾기가 좀 어려웠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변동성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예, 조금 예전에는 제가 하락한 이후에 이제 V자 반등이 나온다고 항상 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강조를 해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아. 빨간 넥타이는 메고 왔는데 여러분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첫째로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안 좋아요. 1,400원을 넘었다가 환율 당국이 개입을 해서 이제 약간 내렸긴 한데 환율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장중에 계속 현선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장중에 내내 현선물을 매수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고 이런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의 이 패가 갈리면서 장중 내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45포인트까지 그냥 줄줄줄줄줄 세다시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우량 대표 업종인 종목들 뭐 레인보우 로보스탁이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대표주, 로봇 대표주가 한 10% 정도씩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을 그야말로 그냥 고점에서부터 그냥 내리치다시피 이렇게 빠지는 장이 나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흐름이면 예전에 2차 전지주 빠지듯이 제가 그때 안심하고 이태원에 갈 일이어서 이태원에 가서 딱 볼까 40포인트를 뺐더라고요. 이런 거는 반등이 나오는데 오늘 같이 외국인들이 아주 대놓고 빼는 장,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서 경제 불안이 계속 나타나고 부동산 그 회사가 뭐 디폴트에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도 경기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걷다 아시아를 대표한 중국까지 흔들거리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2,600을 상투로 해서 계속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환율 불안이 이어지면서 좀 약간 경제 위기 같은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장의 힘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로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우리 감독님의 공개 방송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개장 전에 공개 방송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우리 감독님 코칭도 들어보실 수 있고요. 개장 전에 이 공개 방송까지도 시청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선윤 감독님, 중국의 이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3%죠.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미국의 국채금리도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 경기장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요거를 좀 이해하고 가시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중국의 현재의 상황 자체는 자연스럽게 예측이 됐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피 터지는 이제 싸움에서 당연히 승자는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수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고 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좀 시장 자체가 약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영향이라 보기는 좀 저는 이르다는 판단이고요. 다른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최근에 요 열려있는 차트는 그 10년물 국채금리예요.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많이 좀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자리가 이제 작년 10월 자리예요. 여기 자리가. 4.2% 정도 근처 찍었던 자리입니다. 최근 들어 흐름이에요. 작년 10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작년 10월 4.2 정도 찍고 나서 이게 좀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천천히. 근데 이 상황에서 상황상 그 코스피 상황 차트를 보시자면요. 요때가 이제 요때 상황이에요. 요때가 환율적으로 죄송합니다. 10년 국채가 10년 가장 높았었던 시기예요. 서서히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시장이 좀 불안하게 꺾이는 게 뭐가 있냐면 8월부터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어쩔 수 없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지금 잭슨홀 미팅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 공개까지 있는 상황에 거기에 다음 달에 FOMC에서 다시 금리를 올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FOMC 의사록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큰 지난달과 변동사항은 없겠지만은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불안감이 또 가중되면서 시장이 약간 끌어내리는 게 있고 또 하나 지난번처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 때처럼 그때 당시 15% 빠졌지만은 미국 증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미국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 내에서의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특정 모멘텀을 가질 만한 게 AI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가 그게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파악했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갑자기 더 좋아진다, 아직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는다라는 또 이슈도 나와주면서 조금씩 시장을 좀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뽑혔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바이든 편인 거죠. 어찌 보면은. 자, 근데 내년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금리 얘기를 간간히 나오는 게 뭐냐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사로 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인하할까요? 대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본다면.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걸 의미하고 시장 자체가 안정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표심도 많이 얻겠죠. 복합적이라고. 근데 사실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근데 올 연말까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유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한번 크게 가기 직전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 번 크게 올라가기 직전인데 뭔가 한 번 흔들어줘야 되잖아. 뭔가 바닥을 찍고 가줘야 시장은 크게 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요. 불문율 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시장 자체도.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핑계를 찾는 거죠. 이슈거리를 뭔가 좀 만들어내기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을 퍼뜨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가 있나요? FOMC 의사록이나 잭슨홀 미팅이나 뭔가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있어요. 뭐냐면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금리가 지금 현재 5.5가 상단이에요. 다음 달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쳐봤자 5.75인데 거기가 맥스라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어쩌냐면은 자, 페드워치 상황 지금 잠깐 살펴보자면요. 보시면 동결 쪽이 90% 이상 나와 있어요. 페드워치입니다. 동결 쪽 90.5%고요. 한 칸 올린다는 9.5%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대로 나와 있어요. 사실 그대로 또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많이 조금 복잡하게 계속 좀 시장이 조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그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우선은 핑계를 삼아서 좀 끌어내리려는 듯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긴 한데 이 흐름이 지나고 나면요. 시장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 제가 지난주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것은 시장에 한 번의 조정이 올 거라 말씀드렸어요. 그 조정을 잘 대응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가냐면 또 재밌는 것은 2차 전지주들로 한참 가다가 그렇죠? 에코프로 라인으로 가다가 금양 가다가 포스코로 살짝 이동하다가 갑자기 초전도체 바람 살짝 불다가 제약바이오 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싹 사그라들고 살짝 사그라들고 다시 초전도체가 그냥 몰빵처럼 올라버려요. 그 외의 종목 오늘 오르지 않았어요. 관련주만 신나게 오늘 상한가 랠리 다 보입니다. 살 게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자금 쏠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바람이 조금만 꺾이고요. 시장이 조금만 안정돼 조정이 끝나고 시장이 다시 돌려 세우는 그림으로 연출이 돼버리면 굉장히 빠르게 칠 거예요. 근데 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자, 나스닥 차트 볼게요. 나스닥 차트 보시면요. 좀 우려스러웠던 게 이 빨간 라인 60일선 라인인데 이 자리를
사실 그저께 지난주 약간 바닥 찍으면서 올라오는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급등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 내다 꽂았거든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여지없이 추세 이탈 나와버려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현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보자면요. 추세 바로 전에 전저점 부분들이 있죠. 이 자리 이탈했어요. 최근 들어서. 안 좋은 차트예요. 자, 돌아가서 자 코스피 보세요. 코스피 지금 121선 이탈했어요. 오늘. 예. 자, 안 좋죠? 전체 이래요. 뭐예요? 시장은 핑계를 찾는 거고요. 매수할 기회를 찾는 건데 기관들 최근 연이어서 보시면 계속 매도치입니다. 기관들. 국내 기관들이에요. 예. 외인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매도해요. 이게 조금만 안정되고 잭슨홀 미팅 끝나고 이제 별 볼 일 없어. 악재가 나와도 상관없어라고 판단되는 순간 물밀듯이 들어와요.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만 즐기시면요. 재밌는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테마주들이 조만간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을 테니까 하반기 실적주를 꼭 담으시는 전략 취하셔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불안감을 야기할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김선윤 감독님과 함께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아웃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웃섹터는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벤츠 지킴이가 될까요? 궁금한데요. 오늘 에코프로도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BM도 조정이 나왔죠. 포스코 그룹주들도 일제일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예. 리그 첫 주에 2차 전지 대명사로 활동을 좀 하셨잖아요. 관련한 섹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그 예전에 CF 광고 중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런 광고 있었잖아요. 테마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낌이 이상해서 제목을 2차 전지주는 간다 이렇게 적었는데 바이오주를 또 대거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우리 메이크업 받는 데서 그 메이크업 해주신 분이 여기 보톡스를 꼭 맞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힌트를 얻어서 메디톡스라든가 이런 휴젤 같은 걸 추천했는데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목이 오늘 하나가 나왔는데 천보도 제가 좋게 봐던 그 2차 전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장중에 계속 내리 꽂아서 무려 17.77%가 빠지고 끝나버렸어요. 천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90% 정도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밖에서 어떻게 알고 천보를 이렇게 또 차트를 이렇게 딱 넣어주셨는데 이런 모습이 네. 이런 모습이 일단 주도주가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안 좋은 주변주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밖에 없고 네. 제가 대응책으로 네. 마지막에 네, 말씀해 주세요. 대응책으로? 마지막에 더 좋은 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무엇을 보답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겠죠.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선윤 감독님, 네.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이제는 끝물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반등이 있을까요?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 배정관님 너무 이제 유쾌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원체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저도 한참 웃었네요. 자, 우선은 그 2차 전지주들 제가 이제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싫어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종목의 선별은 필요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급등한 거는 사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는 사셔도 된다. 다만 길게 보시고 사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진짜 불안했던 종목들이 뭔가 차트적인 흐름에서 라인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게 많이 보이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언제부터였냐면 이 라인 깰 때부터 제가 좀 위험하다 이래. 한 지난주 요때 요거 라인, 그러니까 7월 28일 저점 자리 요 날 깨는 요 흐름 나올 때부터 분위기 싸하다 이거.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좀 살아있긴 하지만 이 종목도요, 이 자리 있죠. 7월 28일 요 하단 자리, 여기 이탈하는 조짐이 나오거나 바로 전 저점 자리 요 자리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뭐 굳이 맞춰보자면 한 100만, 2, 3만 원, 2만 원 정도 자리 깨고 내려가면은 굉장히 약간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금양. 자, 금양도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이 종목도 역시나 요 자리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7월 28일 자리가. 그러니까 제가 주식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드려요.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예요. 아시죠?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왜 2차전지 급등하는 거를 따라 들어가시냐는 거예요. 차라리 바닥에 있는 2차전지들 많습니다. 그 종목들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아무리 종목이 좋고 업종이 좋아도 급등하는 종목들의 하나 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의 심리에 굉장히 주식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주들 급등하는 거 막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았어요. 이전에 불과 한두 달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뭐예요? 초전도체 하니까 눈 돌아갑니다. 이런 종목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그냥 손절 쳐버리고 초전도체로 다 갈아탔어요, 이미. 갈아타시고 지금 신나 계실 거고, 왜? 못 사신 분도 있겠죠. 신성델타 같은 거 이거 막 급등하는데 따라 들어가신 분들. 만약에 이제 뭐 월요일은 정지였으니까 안 사고 목요일 날 따라 들어가거나 금요일 날 지난주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났겠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다시 이걸 뭐 다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한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온 초전도체가 만약에 현실화되면요, 우리 세상 삶 자체가 바뀌어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세상이 펼쳐져요. 자기 부상 열차 그냥 기차 떠다닙니다. 그냥 공중에 떠다니고요. 차도 공중에 떠다녀요.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뭐 전력난도 필요 없고 일 안 해도 먹고 살 정도,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자체가. 그런데 이게 산업혁명 자체가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검증만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사실 뭐 관련주들도 또 그렇고, 또 사실 관련된 것도 사실 실 관련도 없잖아요. 대주주들 다 팔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사실 뭐 나쁘진 않은데 안 올라간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안 올라간 거. 저도 안 올라간 종목 하나 알고 있긴 해요. 오늘 다른 거 비해서 좀 덜 오르긴 했어. 그건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못 가르쳐 드릴 것 같고 예, 뭐 내일 가르쳐 드리거나 뭐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딴 건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조금 좀 불안한 게 많으면 이 심리적인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2차 전지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올라간 거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희 배 전문가님 주셨던 이제 코스모 신소재 쪽이었나요? 그런 게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런 게. 그런 거 보셔야 되지, 이 급등하는 거는 제발 좀 그만 보시고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낫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들 누가 지금 2차 전지주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살 겁니다, 지금 아마. 조정이라 생각하시고 사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첨보도 오늘 17% 하락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탁드리는 것은 바닥에서 하반기 실적주들 돌아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오늘 빠지는 흐름이 있었고, 화장품주들 빠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화장품주들 이틀 오른다 말씀드렸고 조정 나올 거라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매수할 기회도 온 것 같아요. 6호 관련주들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전 저점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유일하게 3스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초전도체입니다.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들 다시금 급등하면서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죠. 초전도체 우리 김선영 감독님 아까 또 이야기를 짚어주셨으니까 이번엔 좀 간략하게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되면 정말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급등이에요. 특히나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와 이렇게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거의 한 달 만에 5배가 올랐어요. 5배 정도가 올랐어요. 한 달 찰나에 순식간에 그냥 팡팡팡팡팡. 오늘도 이제 점 상한가 가는 모습이고 뭐 선한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이것도 뭐 한 달 사이에 얘는 몇 배 올랐나요? 한 5-6배 올랐습니다. 자, 근데 다 좋지만 역시 초전도체들은 안 오른 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더 오르긴 할 거예요. 검증 단계를 보일 건데 그게 시간이 제가 보건대 한 다음 주 정도면은 검증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이번 달 정도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그랬지만은 조금 움직임 자체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팁을 드리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테마성으로. 예.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방류가 되거든요. 그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겠죠? 8월 아마 20일경 전 이후로 해가지고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소금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닥에서도 치고 가는 종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조용한 상황이에요. 뭐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야기 된 거. 인상과 관련해서 그렇게 올랐었죠. 천일염. 근데 요즘 약간 꿈틀하거든요. 좀 있으면 방류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차라리 초전도체 너무 좋은데 안 오른 거 보시고 다만 그리고 너무 올라간 거 피하시고 다른 테마주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직접 초전도체 개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기업까지도 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관련한 종목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지금 저도 초전도체를 초반에는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이론상 그냥 불가한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일단 액면가 받아들이는 것 자체로는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1조를 돌파했어요. 이렇게 됐다는 건 이제 시가총액 자체도 이 주식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고 오늘 이제 아마 다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진위 여부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이 주시장에서 어쨌든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업종이 지금 한 10개 이상이 상한가를 들어가는데 이 업종에서 수익을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아무래도 미래의 먹거리로 만약에 만에 하나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릴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시간 개념을 돌파해서 아니면 공중에 떠서 이렇게 다니는 뭐 UFO의 존재라든가 이렇게 막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그 어떤 이런 실온에서 이제 저항 없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이 밝혀진다는 것만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지금 학자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발표가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꼭 상용화된다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이거는 맞다. 뭐 PF99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만 발표를 하더라도 아마 이 초전도체주는 앞으로 2차 전지보다 더 자리 잡음을 확실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업종을 이제는 무시하지 마시고 시가총액도 1조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경기장 분석해봤고요. 급등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는 이 포트폴리오 현황 만나볼 텐데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3주 연속 주간 우승을 달성하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트룩스가 무려 11% 넘는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두 종목 모두 수익을 안겨주면서 굳건한 1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김선윤 감독님 HLB가 플러스권 기록해주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LS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LS M&M 실적 인식이 시작이 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 누적 수익률 10%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배찬수 감독님, 파크 시스템스 1.65%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출전과 동시에 플러스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성경희 감독님, 이렌시스가 아쉽게 살짝 밀려났지만 SC 엔지니어링이 또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스맥이 소폭이지만 수익을 안겨주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 0.34%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로가 출전과 동시에 바로 16% 넘는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1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명장 감독님, 역시나 포트 속의 종목들이 다 플러스권을 보이면서 상위권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 가까운 수익을 오늘 장에서 기록하면서 경기 마감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감독님들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전략을 구성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이 포트폴리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배찬수 감독님, 네. 파크 시스템즈 출전과 동시에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비싼 종목이건 뭐 좀 주도주건 다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라 뭐 종가상으로는 마이너스 뭐 1, 2% 정도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게 언제쯤부터 반등이 나올 거냐, 요거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좀 완전히 이 악재가 다 나올 만큼 나오고 장이 조금 더 기간 조정 내지는 이제 이 바닥을 확인한 후에, 그런 후에 우리 파크 시스템즈는 분명히 갑니다. 파크 시스템즈하고 제목이 좀 긴 게 있었는데 KINX. 네, KINX도 굉장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요. 근데 굳이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길게 보고 이거는 느긋하게 은퇴 자금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씩 더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당장 막 이렇게 1, 2% 빠졌다고 더 들어가시는 마시고 느긋하게 한 10%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자금 분배를 잘 하셔서 들어가면 다시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또 이런 우량한 종목 위주로 아니면 업종 대표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AI 로봇 그런 것도 제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 뭉뚱그려서 다음 주에 한번 종합해서 제가 비싼 고가주를 한번 추천을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은 조금 워밍업 정도 한 자금의 10% 정도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는 식으로 하고 좀 기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매매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종목들 시장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은 있었지만 충분히 반등을 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소식을 실시간으로 좀 들어보고 싶다, 장중에 감독님과 소통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선윤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뭐 제약바이오에서도 주셨고요.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도 주셨는데 HLB가 현재 플러스권이거든요. 종목 리뷰 한번 해주시죠. 요거 이제 그 무상증자가 0.06인가 0.05 배당이 있었어요. 나눠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상장이 21일 기준으로 해서 권리 공매도가 나오는 시기가 내일부터일 거예요. 근데 단가가 그게 32,000원이기 때문에 그게 던져지지는 않을 거예요. 물량도 사실 소화를 금방 시킬 수 있는 물량이기도 하고. 근데 요거 때문에 잠깐 주가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요거 끝나고 나면은 이슈몰이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요. 항상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뭔가 대형 이슈 하나 터뜨리면서 주가 방향성을 좀 잡지 않을까. HLB 라인들이 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이 있는데 제주항공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순위, 올해. 이게 유커들이 단체 여행을 오기 전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만 보더라도요.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나와 있어요. 항공주들이 지금 다 그래요. 거기에서 그나마 좀 덜 오르고 좀 안정적인 바닥이 좀 확인된 거를 말씀드렸던 거지. 뭐 에어부산을 사시던 티웨이를 사시던 아시아나를 사시던 대한항공을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매수해 두시고 비록 이제 이 방송이 일주일만 보고 끝나긴 하지만 연말까지 그냥 뭐 베팅하신 다음에 가져가셔도 돼요. 실적주로서 보셔야 되는데요. 이만한 실적주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유커 관련으로 뭐 카지노, 뭐 호텔, 여행, 뭐 화장품 다 올랐다가 잠깐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크게 가기 직전에 한번 끌어올려줬다가 쉬었다가 다시 갈 거예요. 그 다시 가는 시점은 시장 안정되는 시점 맞춰서 갈 건데 잭슨홀 미팅 아마 전후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나 해서 바닥이 확인될 거고 빠르게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쭉 갈 거예요. 랠리 볼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들은 꼭 포트에 넣어두시고 제가 이번 주 끝나고 나서도 아마 포트에 또 항공주들은 담을 수도 있어요. 화장품주들은요. 네. 그리고 제가 뭐 LG생활건강도 굉장히 잘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굉장히 잘 먹고 나왔어요. 아침 방송에서 20%씩만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가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선영 감독님 실적까지 뒷받침된 큼직큼직한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대형주 위주의 전략 나도 궁금하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 만나볼 텐데요.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의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금종욱 감독님 2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하죠. 하반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받고 있는 대원제약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셨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다가오는 24일 하이퍼클로버 X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관련주인 알츠라가 다시금 주전 선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문종 감독님 에코프로 주셨습니다. 내일장에서 반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우리 정경희 감독님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을 보였던 상보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이슈로 급등을 보이고 있는 아무텍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보험사들의 역대급 순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삼성화재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보시죠. 우리 김선영 감독님 국내 최초로 LEP 배터리 라인을 울산에 세운다라고 하는 삼성 SDI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한 모습이고요. 배찬수 감독님 오늘도 초전도체 이슈로 굉장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연속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양 ENG 들고 오셨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전도체 오늘장에서도 굉장한 급등을 보였는데 내일장 주전 선수로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한양 ENG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야기 궁금한데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20-30%씩 수익을 내드린다고 그랬는데 결국 이제 제자리였어요. 그래서 히든 카드로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초전도체주로 내일과 내일 모레 약 한 20-30%씩 해서 한 50% 수익을 내서 대망의 또 1등을 좀 제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나온 게 한양 ENG고 한양 ENG와 우리 신성 델타테크를 차트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신성 델타테크의 차트를 한번 HTS로 보면은 급등을 했죠. 쉬지도 않고 급등을 해서 지금 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어디서 한번 멈췄냐면 2만 5천 원 근처에서 한번 꽤 오래 횡보를 했죠. 요 모습이 우리 한양 ENG의 지금 2만 5천 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만 5천 원대를 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에 가격을 보면은 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일단 목표가를 거기서 만 원 줄인 4만 원으로. 그래서 무난히 4만 원은 5만 원은 확실하게는 뭐 대장주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2만 5천 원까지 이렇게 힘차게 왔고 17,000원, 18,000원부터 올랐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한양 ENG도 그 연구소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또 모르니까 또 이런 한양 ENG 같은 경우 매매하는 방식은 사실은 오늘 계속 빨강색 양봉이 계속 이어졌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 매매를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그냥 초전대초주 상한가 치고 상한가에 따라잡는 게 아니고 약간 힘이 없는 후발주자가 오히려 더 나아요. 보합에 매수를 하는 거, 보합에 1차적으로. 보합에 매수를 하는데 주도주가 만약에 무너져서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닥으로 떨어져봤자 17,000원, 18,000원이잖아요. 여기 한 번 더 사주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주도주가 올라가면 25,000원까지 그냥 그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경우인데 보합에 한번 매수를 했더니 25,000원까지 올라가서 그냥 30%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실전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앞에도 보면 보합 여기 2만 원 정도에 샀는데 17,000원까지 빠졌어요. 한 번 더 사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양봉을 달아서 2만 원까지만 가도 꽤 큰 수익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아니고 바닥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은 보합의 1차 매수. 그래서 이제 오늘 28.4%로 상한가는 못 쳤어요. 그럼 내일 상한가를 못 친다고 보면 보합에 시작한다고 보면 어때요? 1차 매수를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상한가 치고 올라가면 내일은 아마 시초가로 계산하니까 본전이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또 점 상한가를 치면 이제 30% 수익일 거고. 근데 실전은 보합에 시작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매수를 하고 18,000원까지 음봉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더 사면 그날 아니면 그 다음 날 다시 또 25,000원까지만 가도 꽤 큰 수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나만 잘 연구를 하셔도 초전도체도로 한 40~50%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매매를 해보라 그래서 한양 ENG를 알려드렸고 실전도 비슷하게 2만 원대 1차 매수 뭐 25,000원에 시작하면 그냥 구경만 해야 되겠죠. 근데 빠져서 시작하거나 보합에 시작하면 1차 매수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한양 ENG 내일의 꿈의 종목이 될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시고 이번 주에 아마 1등을 하는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 나와봤습니다. 우리 배찬수 감독님 지난주에 이미 1위 인터뷰 소감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한양 ENG로 들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선영 감독님 네. 이번에도 큼직한 종목입니다. 삼성 SDI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을 하셨는데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참 저도 작은 거를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제 꿋꿋하게 그냥 컨셉 유지하겠습니다. 뭐 작은 종목들은 궁금하시면은 그냥 뭐 저희 뭐 가족분들이고만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SDI인데 사실 SDI는 가지고 나온 것은요. 역시나 올해 사상 최대 매출 기대감이에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작년치랑 비슷하거나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체크는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매출에 대한 부분은 작년 실적의 절반은 이미 넘어갔어요. 상반기까지 해서.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고 하반기는 더 잘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영업이익과 순이익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딴 것보다도 이 종목이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2021년의 고점 라인이 거의 80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여기 라인을 돌파하는 그림이 저는 이번에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큰 추세에서 2020년 바닥부터 해가지고요. 라인을 잡아보자면 이렇게 라인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큰 바닥, 바닥 같이 가요. 근데 이 라인을 볼 때 이렇게 깼던 종목들은요. 다시 하단 추세 라인까지 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거기만 보더라도 67만 5천 원짜리가 나오는데 70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크게 뭐 목표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70만 원 이상 보는 게 맞고 만약에 이번에 시장 안정되고 다시 대형주 위주로의 기관들과 외인들이 포트가 들어올 때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삼성 SDI는 주목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면 뚫지 못했었던 이 80만 원짜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근데 꼭 보셔야 될 게 지금은 이제 초전도체주들이 아직 더 갈 가능성이 좀 커요. 이슈가 원체 강해서. 그리고 황산납 이슈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면서 검증하는 단계까지 해서 지난주부터 약 3주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8월 말까지는 갈 거거든요. 근데 뭐 요동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강할 거라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반기 대형 실적주들로 포트들이 채워질 거예요. 기관들이. 그리고 유커 관련주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개별주 실적주들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금만 길게 보시고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가볍게 잽싸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전략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선영 감독님께서 언제나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전략을 좀 취해주고 계시죠.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님과 함께 내일장 주전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좀 궁금합니다. 이 선수는 내일장 활약이 좀 견제가 될 것 같아 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예, 제가 어저께도 이제 임상현 전문가의 우리로를 개착해봤는데 오늘 아마 수익을 많이 냈고 지금 우리 대형주 위주로 하는 우리 김서준 전문가님이 저번에 제가 한미사이언스라든가 LG생활건강도 되게 좋게 봤는데 역시나 오늘 갖고 나온 무려 삼성그룹의 삼성 SDI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신 대로 이제 연말까지 장이 이제 무너질 만큼 무너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이 주식시장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또 새로운 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삼성 SDI 같은 대형주를 포트에는 꼭 묻어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길게 보면 재테크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다. 견제라기보다도 좋은 종목이다. 결론 네. 내리겠습니다. 견제 받으셨어요. 견제라기보다는 이라고 했지만 견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견제는 아니고 우리 좋은 감독님은 어떤 종목 견제할까요? 제가 만약에 네. 급등주를 했다면 네.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있었어요. 오. 얘기해도 될까요? 여기 있나요? 이 감독님?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 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급등주를 하냐면 그냥 이거는 뭐 방송상에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고 여기 제 포트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지금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한양 ENG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고요. 제가 보는 거는 그 대정화금을 보고 있는데 대정화금을 왜 보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거예요. 그 검증을 할 때요. 무슨 시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검증되는 무슨 부품들이라 표현을 할까? 그거를 만드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대정화금이 있어요. 네, 들어가요. 나와 있어요. 네. 뭐 기사도 떠 있고요. 그래서 좀 보고 있는데 그게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긴 해서 사실 보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제 방송 스타일상 방송에서는 추천을 안 하는 거고 그냥 짧게나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전문가님 추천한 종목 중에서는 저는 이제 초전도체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볼 때는 뭐 서남, 덕성 이런 거 말고 신성 말고는 한양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종목도 좋은 거 많지만은 뭐 그 가운데서 오늘 눈에 들어온 거는 한양이 좀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견제 선수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발 겹악재로 흔들리는 오늘 우리 시장이었죠. 코스닥은 무려 2%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LS 올 연간 영업이익 1조 전망이 된다라고 하죠.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제출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그 덕분에 우리 문종 감독님도 상위권에서 오늘 시합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가 오늘장에서 굉장한 시세를 분출하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오늘 2위로 경기 마감됐습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두 감독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특별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